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도 대도시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적한 시골 동네인 버몬트주에서 사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온갖 인프라가 존재하는 화려한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의 한적한 시골인 버몬트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에는 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저에게 찾아온 끔찍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자하는 것은 제가 받았던 도움과 은혜에 대한 작디작은 보답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 역시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당연하게도 드라마나 영화, 음악과 같은 것들로만 접했을 뿐이죠. 그것들은 워낙 유명하기도 했고 지금의 미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었으니까요. 제가 과거 샌프란시스코라는 대도시에서 살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변의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하고 싶은 마음과 약간의 허영심 때문이었죠. 샌프란시스코에는 아무래도 대형 병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다소 편하게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잭슨빌이라는 가난한 도시에 산다고 하는 것보다 샌프란시스코에 산다고 말하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허영심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었지만 지희라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저에게 있어서는 직접 낳은 친자식과도 같은 그런 아이죠.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였는데 저에게 오게 된 것을 하늘의 운명으로 여기며 충분한 의무감과 사랑으로 딸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몰라보게 자라는 딸아이를 보면 문득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지희가 성인이 되고 제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며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요. 생각만으로도 정말이지 행복감에 겨워 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저의 그 꿈들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치부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딸 지희는 평상시에도 무언가 손에 집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입에 들어가더라도 인체에 무해한 장난감들을 사주어서 놀게 하곤 했죠. 그런데 한날은 저도 너무나 바쁜 일정이 있어서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하고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할 물건을 바닥에 두어버리는 불상사를 만들고 말았죠.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그것은 아이에게 별다른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에게 조금은 해가 되었죠. 바닥에 두었던 것은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 성분이었는데요. 그것을 딸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먹으려고 놓아둔 수프에다가 부어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제가 모두 먹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처음에는 맛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피곤해서 제 입맛이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식사 후 속이 타는 듯한 증상에 뭔가 이상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아세톤 병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길로 화장실로 가서 1차적으로 구토를 통해 속을 비워내긴 했는데 그런데도 속이 진정되지 않아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뚱맞게도 그 병원에서 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세톤을 드셨다고요? 다행스럽게도 위장 쪽에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CT 촬영 중 췌장 쪽에 암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니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 귀를 의심하는 순간이었죠. 그저 아세톤을 조금 섭취하는 바람에 위장에 문제가 생겼나 해서 혹시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했던 병원인데 갑작스럽게 암이라니요? 이내 정신을 차린 저는 병원에서 권유하는 대로 검사를 받았고 혹시 모를 결과에 대비하여 수술 일정까지 다이렉트로 접수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진단이 나온 게 아니었기에 제발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저의 떨리는 심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어느 날 다시 병원을 방문한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환자분, 유감입니다. 췌장 쪽에서 암이 진행 중이고 이미 많이 진행된 사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확실하게 환자분에게 권유해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워낙 췌장암이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수술을 권해드리기도 난감한 상황이군요. 환자분의 경제적인 상황만 괜찮으시다면 신약 임상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도 신청을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참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원하시면 일단 신청서는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듣게 된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넋이 나간 상태였지만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잔병치레 한번 해보지 않았던 저였기에 지금의 상황은 더더욱 무섭고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암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자 그 와중에 우리 딸 지희가 아직 어린데? 아직은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 너무나 어린 딸이었기에 남겨질 딸아이가 걱정되었던 것이겠죠? 그러한 생각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상담했던 의사 선생님은 세계 제1의 의학 선진국 중에서도 유명한 대형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었기에 저에게는 더더욱 참담한 상황이었죠. 유명한 대형 병원의 근처에서 살아가게 되면 병이 들어서 죽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한 저였는데 코앞에 이렇게 큰 대형 병원을 두고도 가망 없는 말기가 되어서야 암을 발견하다니 참으로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의 현실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잠이 들어 깨어나면 이 모든 것이 다 없던 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체하여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집을 매각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 동안만큼은 하루하루 바쁜 생활에 치여 살아가야 하는 도심이 아닌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혈혈단신인 저에게는 누구 하나 고민을 상담할 가족조차 없었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친구와도 멀어져 누구와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던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을 하는 것도 웃긴 일이라 생각되더군요. 오직 저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낮은 확률의 수술을 받고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을 바에는 그냥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나니 너무나 서글퍼져서 한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눈이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많이도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진짜 없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저의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자신이 없었죠. 시골로 이사를 오고 주변 정리가 되어가자 이제는 진짜로 현실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시간이 한정된 사람이었지만 저의 하나뿐인 소중한 딸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딸 지희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하루하루 간직하며 오랜 시간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딸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딸을 잘 보살펴줄 복지시설을 알아보는 과정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우리 시설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원이 초과인지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딸을 맡길 만큼의 괜찮은 복지시설은 이미 정원이 초과하여 딸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관할하는 위탁 가정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 요소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그쪽으로는 왠지 내키지 않더라고요. 참으로 저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끼는 저였지만 제 소중한 딸이 걸린 문제에서는 오히려 정부 관할이 아닌 사설 복지시설을 알아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맡길 복지시설을 찾지 못한 채 한동안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아도 마음에 드는 복지시설이 없었기에 결국 저는 딸아이를 국가복지기관에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나마 국가 관할 기관 중에서 믿을 만한 곳이 한 곳 있었거든요. 남은 딸을 위해서 한 가지씩 이런저런 준비를 해 나가다 보니
문득 딸과의 추억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딸도 어느 정도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딸에게 엄마인 저를 기억하게 할 만한 추억거리를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딸, 우리 여행 갈까? 우리 지희가 태어난 곳으로 가보는 거야? 내가 우리 지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딸은 씩씩하니까 엄마가 없어도 절대 울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엄마는 늘 우리 딸 곁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저와 딸아이는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엄마인 저에 대한 좋은 기억을 최대한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여행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런 여행이었죠. 그런 의미로 마지막 여행지로 선택한 한국은 정말이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저 딸의 모국이라서 제가 평소에 한국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생소하지만 용기를 내어 방문했던 한국이었죠. 어린 딸과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 여행은 정말이지 행복한 순간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소중한 저희 딸과 함께한 한국 여행은 그동안의 우울증과 매사에 의욕이 없었던 제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인생의 즐거움을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사는 것이 즐거워질수록 저는 괴로웠습니다. 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저의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말이죠. 한국의 음식은 정말 제 입에 잘 맞았습니다. 아니, 그 누구의 입에도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제 딸도 자신의 모국 음식이라 그런지 너무 잘 먹더군요. 저는 한국의 어느 식당에서 황홀한 맛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급하게 먹었고 과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로 지속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화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약국에 들러서 소화제를 먹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딸과 함께 한국의 한 병원에 방문하여 처방받아 약을 사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환자분, 너무 급하게 식사하셔서 그런지 위장이 조금 놀란 모양입니다. 이거는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약국에서 약을 타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정보에 췌장암 말기라고 되어 있는데 췌장 쪽에 문제가 생겨도 소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췌장 쪽의 재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말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은 의사의 지위로서 다소 껄끄러운 말까지 하며 저에게 재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의사가 다른 의사의 진단을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웬만큼의 확신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저 역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최근에 한국 의술이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에 견주거나 더 뛰어나다는 뉴스가 갑작스레 생각이 나더군요. 결국 저는 한국 여행 스케줄을 조정하여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선택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믿었고 확신했던 최초 진단은 명백한 오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검사 결과 일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까지 무사히 끝낸 저는 올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뛰어난 의술 그리고 발달한 병원의 시스템에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왜 한국으로 의술 유학을 온다고 하는지 대번에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제 딸은 그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팠지만 한국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고쳤다며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요즘에는 또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는 봤던 드라마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답니다. 저에게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준 한국의 의사 선생님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부정하고 싶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겪은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최소한 몇 번 정도는 재검사를 받아보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도 결국에는 사람이고 병원의 시스템 또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착오 하나가 여러분의 목숨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믿음이 가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